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나눠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투를 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원수의 마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예쁘게 말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릴 말투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대신 뭐뭐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단어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확 달라진 적이요. 이는 단순히 친절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단어 선택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은연중에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 중에 책임을 부정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병원 가는 일도 많고 약속 시간에 늦은 일도 덜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 미안해하고 위축되곤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 같은 건데 말처럼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예로부터 체면과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사회에서 실수를 인정하면 이것이 곧 약점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거기다 요즘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자랑이 넘쳐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자꾸 뭐뭐 때문에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고 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런 표현들은 결국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부담만 줄 뿐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덕분에라는 한마디는 분위기를 싹 바꿔줍니다. 덕분에 내가 배운 게 많았어. 네가 오늘 늦었지만 덕분에 내가 먼저 준비할 시간도 생겼어. 이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면 듣는 사람도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욕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은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감사는 꽃이 되어 주변을 물들인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오늘부터 천천히 때문에 대신 덕분에라는 말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기분 자체가 달라지는 걸 몸소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 끝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같은 경고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명령조 문구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명령조의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이거 치워, 빨리 해, 그러지 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누구든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우리도 일상에서 조금만 표현을 바꿔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라는 말 대신 시간 되실 때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부탁인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 속에 선택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탁하는 말에는 당신의 말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만 바꿔도 기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투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따뜻한 표현을 쓰면서도 자신이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특히 말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절로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고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대신 기분 좋은 말, 편안한 말을 찾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내가 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늘 이런 생각하면서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말투로 우러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당연히 상명하복에 익숙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 문화가 있어서 명령조가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누구나 명령받기보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말씀하실 때 문장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씩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말이 길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똑같은 부탁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상대방의 태도도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도 다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실내로 들어와서 바로 내뱉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밖에 너무 춥네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너무 따뜻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순간의 감정을 사람마다 이렇게나 다르게 표현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심지어 무심코 내뱉는 이런 말투 습관이 우리 삶의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한다는 뇌과학 연구 결과도 있죠.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영향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고받는 말의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하기는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먼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또 그런 애 대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해보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말은 결국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긍정적인 말 하나씩만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쌓여 우리 삶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은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투 중에 어떤 게 더 진심으로 와닿으시나요? 같은 칭찬이라도 다르게 들리시죠? 구체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하기는 듣는 사람에게 세 가지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첫째, 자신의 작은 노력까지 알아봐 준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그 행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냥 막연한 고생했어는 인사치레처럼 들리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요라는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표현하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때론 그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평소에 스쳐 지나갔던 그들의 작은 노력들을 찾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 대신 무엇이 어떻게 고마웠는지를, 사랑한다는 말 대신 어떤 순간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를요.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신뢰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말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인연도 경험하는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표현이 그럴듯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결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진심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그 안에 진심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혜로운 동반자 구독자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